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5년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결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임대료를 조정하며 이번에도 주거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수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급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절차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의 변화와 인상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많은 수급자들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거급여는 새로운 계약서가 아니라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집주인과의 협의할 일이 없으므로 편리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거급여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로 월세가 비싼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한데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인상된 금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신청자는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주거 형태가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주거급여는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셋째,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서를 배포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출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검토되어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주거급여는 집주인과의 재계약 시 협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급자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현재 월세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주거 급여 인상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35만 2천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과의 재계약 시
인상된 주거급여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월세 인상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A씨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조금 더 여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 기회를 통해 A씨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거급여 인상 소식을 잘 활용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을 근거로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기회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요. 여러분은 주거급여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주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